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기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재무 상태표를 이어서 계속 읽어 드릴 텐데, 지금 제가 3분기 때 읽어 드린 종목 중에서 제가 계속 좀 봐야 된다라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SNS텍입니다. 읽어드리기 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안내 멘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요, 제가 단톡방이라든지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하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런 방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텍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분기 재무상태표 읽어드릴 때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 종목을 3분기 때 하고 지금 기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봐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추세를 봐드리고 그리고 진입자리 봐드리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그 당시에 방송할 때 캡처한 겁니다. 요 캡처한 내용을 보시면요, 그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이때 제가 방송하는 날 38,850원이었습니다. 38,650원. 고평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3분기 기준으로 매출 구조나 영업이익 구조 뭐 이런 것들, 기본 펀더멘털 이런 기준으로 고평가다. 아직 고평가다. 더 흐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기다리시고, 새로 만약에 진입하겠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1차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많이 담지 마시라. 왜? 여기까지 흐를 수 있다라고 제가 줄을 그어가지고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게 31,109원이었어요. 31,100원이죠. 31,100원에 2차 진입을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담으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봉 차트입니다. 요날 제가 방송을 했어요. 정확하게 거짓말처럼 31,000원을 딱 밟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차 진입을 하고 여기서 2차를 물을 타신 분은요, 여기에서 수익 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파셔야 되나요? 아니죠. 안 파시는 게 맞아요. 왜 안 팔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게 맞잖아요. 지금 딸리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향후 2년 보고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계속 담아야 될 시점은 어디냐? 자, 38,000원 그리고 31,000원 이 사이에, 요 사이에서 계속 매집을 해 나가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수익을 줄 종목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평단을 얼마를 맞춰야지 내가 수익을 맞출 수 있느냐? 34,000원입니다. 34,000원 평단을 맞춰야지 내가 꾸준하게 지고 가져가면서 손실 안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34,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금액, 이 종목 엄청난 주가 상승을 끌고 왔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으면 34,000원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기마다 이 재무상태표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 기대감 한 번만으로 던져놓고 덮어놓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고 나가셔야 되고, 어느 시점에 내가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계속 지고 가도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금액대에서 추매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태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 기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지금 총자산이요, 전년도보다 37%가 증가를 했고요. 부채는 줄었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부채가 줄어들었는지 우리는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비유동부채도 굉장히 둘 다 줄어들었네요. 같이 함께 줄어들고 비율대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자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86%가 자본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자본이 증가를 할 때는 우리가 뭐 이런 뭐 유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전화사채가 다시
전환권 행사를 해가지고 자본으로 편입이 되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뭐 제3자 정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정액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전에 읽어드렸듯이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제3자 유증 방식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이 늘어난 거죠. 이 자본이 늘어나면서 자산이 크게 증가를 한 겁니다. 부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절반이 부채가 날아갔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총자산은 증가를 한 반면에 부채가 줄어들면서 안정감을 키워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본 총계에도 지금 현재 투자 자본금이 유입이 되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순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순부채는 나중에 잉여 현금 흐름이 좋아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상태표 굉장히 개선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요거는요, 이거는 차트만 딱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넘어가고요. 손익계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괄손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매출액 전년도보다 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전년도보다 1%가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 총이익을 절감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9%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융비용을 절감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포괄손익은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큰 성장세는 가지고 오질 않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이전 연도보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흐름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직전 5개년도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느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흐름이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흐름은 차트로 확인을 하는 게 편하겠죠. 요렇게 2017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가파르게 시작을 해서 2019년도, 20년도가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게 지금 가파른 상승세는 요때 일어났고 2017년, 18년, 19년까지 일어났고 19년, 20년도가 지금 모양새가 지금 상승을 지금 못하고 있다.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라고 우리는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이런 답보 상태의 흐름이 나오느냐, 부족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천지가 지금 반도체 달라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부장들도 굉장히 지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지 정상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회사는 이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여기가 이 생산 설비로 소재 부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가 한계점인 거예요. 그럼 반도체 시장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회사는 생산 설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설비로는 이걸 지금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이게 답보 상태가 오는 게 아니라 생산 설비가 부족해서 이 답보 상태가 왔을 것이다. 왜? 이 가파른 상승세가 없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미 가파른 상승세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 회사가 설비 시설이 여기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최정점이구나.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산 설비가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게 있죠. 토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건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투자 자본금이 들어와야 되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돈이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뭐를 해야 돼요? 부채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가 지금 돈이 있는지 아니면 투자금이 원활히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 나가셔야지 성투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획이 없고 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보는 게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2%가 줄어들었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투자활동이 440억이 투자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440억.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괄손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활동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매출액을 다시 영업이익이든 이런 것들을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회사 투자활동 440억 정도 했다라고 하면요, 이건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생산 설비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지금 현재 설비만큼의 설비를 이뤄낸다라고 하면 매출이 2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도. 아니면 설비 시설에 따라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훨씬 많이 이루어질 것이며 영업이익 따라 올라갈 것이며 순이익도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평가가 되어 있던 지표들이 자연적으로 지표평가가 펀더멘털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걸 이 회사가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요, 투자하셔야죠.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투자한 활동으로 인해서 2021년도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최정점을 찍을 때는 언제냐? 2022년도가 이 회사는 아마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2022년도 한 3월달, 4월까지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기말 보고서 보고 3분기 보고서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금 흐름 좋습니다. 안정성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졌다. 총 자본금이 올라가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부채 비율이 떨어지면서 안정감을 키워옵니다. 그죠? 비유동 비율이 지금 떨어지는 거는 요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비유동 비율이 높다. 이 비유동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요, 요거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그러면요, 이거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의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유동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요, 장기 부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단기간에 갚아야 될 돈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채는 지금 적은 편이고 단기 부채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다. 그러면 단기 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해마다 그만큼 빌렸다가 그만큼 갚았다가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비중을 높이고 단기 비중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 요거 빼놓고는 다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거는 이 회사 이익금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표평가에서는 상을 주겠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ROI, ROA 6%입니다. 이 6% 작은 거 아니에요. 왜 작은 게 아니다? 작년에 총 자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6%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꺾였죠. 그죠? 전년도는 ROI가 7.79였습니다. 7.79. 그런데 지금 5.91로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히 이 하락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자본금이 총자산이랑 총자본이 다 오른 상태에서의 매출액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걸 생각하면 6%도 선방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ROE 103% 좋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매출액 순이익률 13%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표평가에서 이것도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전부 다 2017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달라진 게 이때부터죠. 총자산 증가 지금 가파르게
하고 있고요. 비율로 따지더라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현재 꺾여 내려갔는데 이 영업이익 자체는 지금 내년에 개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꺾인 부분은 그렇게 지금 뭐 전년 이거는 돈이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죠. 비율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얼마를 했느냐기 때문에 이 이전년도에 매출이 좋았잖아요. 19년도 지금 20년도 매출이 비슷하고 영업이익 비슷하고 당기순이익 비슷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서 2018년도에서는 확 올라왔지만 2019년도에서 20도는 완만한 매출이었기 때문에 이익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추세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성 지표도 저는 상을 주겠습니다. 활동성 지표입니다. 자, 현재 4%입니다. 네 바퀴네요. 자, 400%입니다. 네 바퀴네요. 총자산 회전율 지금 0.5%고요. 한 바퀴가 못 돌았네요. 총자본 회전율도 지금 한 바퀴가 못 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활동성 지표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좋은 게 매출 채권이 활발하게 돌아간다. 요거는 매출 채권을 가지고 매출을 얼마를 일으켰느냐,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회전을 했느냐를 보는 건데, 지금 매출 채권 대비해서 지금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 6바퀴면요 굉장히 많이 돈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표평가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요것도 중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이게 지금 총자본하고 총자산하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요거는 좀 감안을 하고 점수를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 딱 나와 있는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회전율은 요거밖에 안 되니 이거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요런 느낌으로 제가 점수를 중 플러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4,75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주당가치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HTS를 보시면요, 지금 제가 계산한 거랑 그쪽이랑은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HTS에서 올라와 있는 주당 가치는요 4만원대 가치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말 기준으로 평균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표평가가 나와 있고요. 저는 종가를 기준으로 현재의 가치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현재의 가치로 내가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진입해도 되는지, 이 주가가 적정한지, 이런 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종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HT에서 올라와 있는 거는 계속 그렇게 계산해서 올릴 수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기말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HTS를 보질 않습니다. 항상 제가 계산을 해서 제가 종가 기준으로 계산 산출을 하고요. 현재의 가치를 산출을 해서 이게 고평가다, 그러면 뭐 이게 저평가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34,750원을 투자를 해서 매출은 지금 4,285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3% 정도 매출을 일으켰네요. 그죠? 이익이 10%가 나도 시원찮을 판에 12%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은 그러면 얼마가 났느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해가지고 순이익은 한 주당 539원을 벌어들였습니다. 1.8% 이익을 냈네요. 투자 대비. 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돈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한 주당 지금 1.8%의 이익을 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가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가게를 하나 하는데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매출이 1년 동안 1200만원 밖에 안 나와. 그거 가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 유지 못하죠. 그럼 투자 가치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요렇게 벌어가지고 내 원금 회수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느냐라고 보는 게 우리가 퍼 값이죠. 퍼 값을 보시면요, 지금 64년 걸립니다. 왜? 539원 1년 동안 539원 벌어가지고 10년이면 5,390원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34,75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비용이 34,750원이라고 하면 64년 걸리는 거예요. 멀티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이거는 뭐 은행보다 지금 은행하고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72법칙으로 따지면
따지면 복리를 주는 뭐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향후 미래에 얼마만큼의 성장을 가지고 와서 이 가치들을, 지표들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퍽값 굉장히 높다. 매출, 그러면 이걸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현금이라도 잘 들어와야 된다. 현금 유입이라도 원활하고 현금이라도 잘 들어와야, 왜? 우리가 가게를 하나 해가지고 팔 때 뭐가 있습니까?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권리금 받고 파는 게 이 BPS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청산가치. 이 청산가치라도 괜찮아야 돼요. 그러면 청산가치, 권리금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4배면요. 요게 지금 받쳐주는 거예요. 청산가치는 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PBR 값은 좋다. 받쳐줄 수 있는 구조는 있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CPS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표들은 그냥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부담스러운 지금 자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무상태표 읽어드릴 때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이익이 증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지표는 내려갈 것이고, 이런 지표들이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내려가더라도 일정 부분이 고점인 것들을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받쳐주면, 받침이 되면 충분히 가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니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게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기간 박스권이 형성이 된 이후에 이 회사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미래에 대한 수익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저희 구독자 모든 분들이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